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정영진. 맞습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이 평소에 보시던 스튜디오와 조금 다른 분위기죠. 저희 장르만 여의도의 코어 지지층 30분을 모시고 30분을 모시고 저희가 특별 공개 방송을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옵니다. 방송 오래 하고 볼 일이에요. 네, 우리 장르만 여의도가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도 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또 방송으로 또 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컨텐츠를 또 궁금해하시는 게 많으니까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어려워도 우리 방청객분들의 박수 소리로 힘이 납니다. 힘이 나죠? 예, 힘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힘 납니다. 네. 예, 월급 받을 수 있고요. 예, 월급이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제가 이 장르만 여의도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제가 출연을 했다가 맞습니다. 정영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잘랐어요. 무슨 근거 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오늘 시작만 제가 정영진 오마주로 정말 선글라스를 껴봤어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그래서 자른 건 아니고 자른 건 맞네. 매너리즘 뭐 이런 보기가 거네. 싫었나 그때. 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요일이 항상 동시 접속자가 가장 많습니다. 야. 네, 여러분 참 오신 분들 지금 다 접속은 하세요 빨리. 그러네. 네, 30명 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빨리 지금 일단 켜놓으세요. 소리는 꺼놓으시고. 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장르만 여의도의 부흥을 이끈 장성철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장르만 여의도가 네.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동접자가 확 늘어난 게 네, 2024년 1월달.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랑 김준일 평론가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확 붙었습니다. 우리도 되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럼 그쵸? 우리 만약에 우리를 성공이라고 누가 평해 주신다면 네. 그 중에 사할은 우리 두 분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감사해요. 예. 이런 사람입니다. 아침에 뉴스 명당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말로 갈게요. 자, 그리고 정프로 바라기 시사평론가 정말 요즘 샛별이고 떠오르는 스타 라이징 스타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르만 여의도가 가슴으로 키웠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정론가 정영진 바라기 이석현입니다. 가슴으로 나 거의 입양됐다고 봅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에일리언이야? 막 가슴으로 튀어나오게. 가능합니다. 제가 또 사전에 현장 민심을 또 얻고자 병함을 한번 돌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반응이 좋아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명함 돌리셨어요? 거기 전번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 보인다. 자, 우리 하여튼 이석현 평론가님까지 함께 굉장히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보고 계신 분들께는 또 전해드려야 되는 뉴스와 평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즐거운 시간은 잠시 후에 다시 갖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가야 될 텐데 정청래 당대표가 네.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청래 예.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했죠? 예, 당대표 연임을 이제 도전하겠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거의 대선 그 도전하는 것처럼 출정식이에요? 예, 출정식 하는 것처럼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저의 최고위원 주재 회의는 마지막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제 정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노사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DJ 반응 뭡니까? 아니, 감동적이었어.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사를 이제 읽어온 전직 대통령들을 다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러쿵 저러쿵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이자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이 요즘 엄청나게 좀 많이 부각되니까 네. 그거가 좀 많이 부담이 좀 됐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나 반명 아니에요. 아. 저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같은 글을 딴지 게시판에도 올렸습니다. 또 거기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거기 거기 이제 민심의 민심이 바로미터라고 바로미터니까요. 보시니까. 네. 자 그러면 정청래 당 대표는 이제 사퇴를 하고 연임한다고 연임에 이제 저 도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6.3 지방선거 이후에 5번 정도 호남을 찾았어요. 예. 그리고 호남 분들이 저를 보면 아이고 고생해서 어쨌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다라고 페이스북 직접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가 높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네. 자 정청래 당 대표 물론 연임 도전할 거라고 많이들 다 전망하셨었고 뭐 오늘일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근미래 빨리 이제 저 사퇴하고 다시 이제 도전할 거라는 생각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사퇴 메시지 같은 거는 예상하셨던 내용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뭐 파격이 있거나 아니면 더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너무 거창해요. 거창해요. 네, 고난의 가시밭길. 당 대표 출마하고 당내 경선인데 네. 고난이라는 표현, 가시밭길 표현, 그리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다 언급한 것은 네. 나의 꿈은 당 대표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결국 그걸 발판으로 2028년 총선 승리 이끌고 2030년 대권 출마하겠다. 저는 오늘 네. 이런 출사표가 2030년 대선 출사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거창해.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네. 거론한 걸로 미루어 보아. 내가 적통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가요? 어마어마한 이제 혈투가 벌어질 거고 네. 사생 결단식에 네. 유혈이 낭자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앞으로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아이템이 많아지겠지만 네. 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음. 앞으로 2달 동안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네네.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을 것 같다.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네. 발생할 것 같다. 상상 이상의 일들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 이제 저 어쨌든 저희 공개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는 할 때 그 문장의 마지막을 한번 살짝 힘주거나 살짝 올리는 게 좋습니다. 해봐 어떻게 해야 그럼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전 대선까지 나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박수 나오잖아. 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박수 나오잖아. 너무 정청래스러운 거 아니야 이거? 의식하지 마. 하세요. 아니 이제 이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워딩과 네. 행보들을 보면은 오늘이 딱 뭐냐면은 6월 24일이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며 당 대표를 사퇴한 날이에요. 6월 24일. 6월 24일이. 아, 그래요? 그때도 전당준비위원회 전준위 구성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겠습니다 해서 6월 24일 날 사퇴를 했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이재명의 길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니,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도 이재명 당대표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거다. 계속 이재명도 연임했는데 왜 내가 연임을 못해? 뭐 이렇게 뭐 당내에서는 아주 비상시국이니까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한 거지 아예 연임 규정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어쨌든 네. 뭐 그렇게 이재명의 길에 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 제가 오늘 이제 한겨레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제 요즘 이제 멸칭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조털레유, 그러니까 제목이 이거예요. 문조털레유의 기원 뭐 이런 이제 칼럼을 네.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네. 세력과 세력의 대결이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친명 지지자들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문조털레유로 대표되는 구 올드 민주당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은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들은 이제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언급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 아니야 죄송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져서 이재명으로 왔다라고 이제 보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네. 그들한테 호소를 한 거고 친명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올드 민주당을 문조털레유로 묶어서 지금 부르는 거니까 이거는 세계관의 차이고 네. 굉장히 가치관의 차이다. 이거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근데 그 부딪히는 이른바 거를. 멸칭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성이나 뭐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멸칭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제 그 털 때문에 털이 난 거지 거기에 가운데 털이 그러니까 나서. 그것 때문에 멸칭이 된 거죠? 아니 근데 뭐- 그렇지 않나요? 털은 사실 멸칭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무털이 멸칭이지 털이 멸칭이. 그분은 일부러 자기가 이게 했으니까 이렇게 아니, 기른 거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썼던 멸칭보다는 굉장히 순한 맛이에요. 왜냐하면은 별 희한한 멸칭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멸칭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네. 뭐 친문 똥파리네 아, 이거 이동영이 네네네네네. 맨날 옛날 썼던 네. 말이거든. 네. 친문 세력들 뭐 친문 똥파리네 그러니까 이쪽에 뉴파리네 막 이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조털레유는 약간 체계적인 어휘예요. 뭐냐면 아니 뭐가 무슨 체계적이에요? 얘기냐면은 뭐가 체계적이에요? 이 누가 이 이 세력들의 핵심이고 네. 그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그게 명확해요? 명확하죠. 예. 아, 약간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털 문 이렇게 가야 돼? 아 이거 뭐 유가 모르겠습니다. 더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유털문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거고 아 이게 정확히 순서대로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순서대로 만든 그러니까 친명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서열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들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뭐 길게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쪽 진영에 거두고 친노친문에 있는 적통이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들은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거를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게 김어준이고 네네네.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의 지시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당 대표를 하고 유시민은 그냥 스피커로서 참전하고 네. 이 서열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동의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다 이번에는. 네. 자 이석현 평론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단내가 났고요. 네, 이분들과 좀 뒷담화를 좀 깠습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된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의 저 사퇴 문을 봤을 때는 좀 과몰입이죠. 네. 매단이 과몰입으로 보이고 솔직히 이럴 때 좀 자의식 과잉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노선 갈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늘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냥 이제 친문 대 친명 이렇게 얼굴만 바뀌는 것보다는 노선 경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주장하시는 의제가 좀 돌림 노래죠. 보안 사건, 네. 1인 1표제 합당, 조국 혁신당 합당 이렇게 좀 소위 우락가이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재미가 없고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만 하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운동권 특징인데요. 늘 투쟁, 선악을 구분하고 투쟁을 전선을 만드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소위 이제 진보 진영이 그동안 했던 대안이란 거는 복지국가 모델이거나 어쨌든 재분배 모델이에요. 근데 그게 한 최근 10년, 20년간 다 깨졌어요. 선진국에서도 다 실패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조금 더 시장주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때니까 이제 더 이상 그쪽 대안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악마를 또 다시 잡은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해 오고 있다, 해 갈 것이다. 뭐 그렇죠. 이런 또- 이제 전망이신 것 같고요. 그 다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뒤쪽에 계시는 우리 파마머리 하신 남성분, 예 조금 표정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면 계속 나오거든요. 저분 얼굴이 배경처럼 나오는데 조금 저만큼 인상파시네요. 이거 보기 좀 무서워요. 예, 그래서 동접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사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연임 도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지금 코어 아까 뭐 제가 코어 지지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어 논쟁이 갑자기 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코어 논쟁을 예. 이제 김어준 씨가 먼저 띄웠는데 예. 지금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본인이 원인을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분석한 결과 이것은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문이 친명이 된 것인데 그 친문들을 뉴 이재명으로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코어 지지층이었던 친문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로 대체가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팔짱을 끼고 보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친문 핵심 지지자분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인사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니까 뉴 이재명들로 자신들을 좀 그렇죠. 바꾸려는 것 같다. 친문들을 저격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등용하거나 안치고 이런 것들이 서운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빠진다. 네, 근데 이제 이 분석에 대해서 본인 직접 얘기한 걸 한번 네, 들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이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공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중도나 약보수가 아니라 코어가 빠지는 것이다. 이거는 등을 돌린 건 아니지만 팔짱을 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코어층이 흔들린다. 코어층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모순이죠. 흔들리면 코어층입니까 그게? 연성 지지자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난 1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이게 코어야. 자, 코어라면 흔들리겠냐? 안 흔들리니까 코어가 아닌 거다. 이제 어제 이동영 작가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 진짜 코어냐 아니면 코어 지층이 빠진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김어준 씨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다면서요?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이다 논의할 것이다라고도 예고를 했어요. 그럼 이게 저 당 대표 뽑는데도 이 코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논쟁이 돼버렸죠. 이제 김어준 씨라는 네. 대형 스피커가 네. 화두로 잡았기 때문에 코어 지지층 지금 흔들리고 있어. 네. 왜 흔들려? 이재명 대통령이 운동장 넓게 쓰니까. 음. 그럼 코어 지지층은 누구를 선택해야 돼?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 그게 누구야? 정청래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갈 것 같아서 저 주장은 계속할 것 같고 유시민 씨도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유시민 씨 드디어 나왔나요? 오늘부터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아직 그 하니까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죠? 안 왔죠. 예.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저 논란을 계속 불지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김어준이 얘기한 거는 팩트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뭐 이제 코어 지지층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진보층 뭐 이런 데를 좀 더 코어 지지층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층이 많이 빠졌냐? 중도나 보수가 훨씬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리얼미터 데이터 나온 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를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거는 지난주에 조사한 거고 그 전주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제일 많이 빠진 지역이 대구 경북이에요. 9.9% 포인트. 그리고 인천 경기 7.6, 서울에서 7.4 이렇게 빠졌고요. 연령별로는 50대에서 9.1, 그다음에 20대 6.2, 40대 5.5. 그래서 40대, 50대가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니 여기에서도 많이 빠진 거는 맞아요. 근데 이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은 네. 진보보다는 중도, 진보도 빠졌지만은 중도, 보수 골고루 빠졌다. 그래서 코어 지지층만 지금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네네네. 좀 경강부회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김어준이 저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협박으로 들려요. 반협박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정부 당신, 이재명 대통령 당신 지지 처리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애들이 너무 섭섭해. 지금 딴지일보 게시판 같은데 가보면은 막 베스트글, 뭐 핫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제일 상당에 올라와 있는 게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댓글이 엄청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 빌려가지고 대통령 당선되더니 대통령 되더니 왜 우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얘기에 지금 왜 보안 수사권은 지금 이렇게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런 배신감과 성토가 이게 지금 그들의 정서의 주류고 어쨌든 김어준도 그런 것들을 또 아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협박성도 있다. 우리 지지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 애 아빠 많이 화났어요. 뭐 이런 거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그 코어 지지층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뭐 코어 지지층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에요? 아니면
어떤 뭐 정치인, 뭐 전 대통령이든 아니면 현 대통령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코어 지지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민주 진영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넓게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민주 진영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예. 집권하고 있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음. 근데 이렇게 반명처럼 게시판이 뜨거웠다는 거는 알고 보면 코어의 어떤 대의가 이제 김어준 총수 중심이었구나. 네. 이런 걸 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조털레이유라고 불리는 네. 분들 중심에 그분들이 말하는 해석, 그분들이 말하는 세계관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배신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밖에서 지지율을 가져왔잖아요. 새로 네. 60, 70%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소위 가장이 가지고 온 건데 네.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그러니까 이렇게 뒷다리를 계속 잡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분들의 대의는 애초에 뭐였을까? 왜 이렇게 정치를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그 쫄지마 뭐 씨바 이런 걸로 해소하고 이런 걸 그냥 즐기셨던 거 아닌가 하는 좀 답답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어 지지층인데 어떤 뭐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아니면 좀 빅스피커가 이야기하면 코어 지지층이 막 이동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저는 그들이 얘기하는 예. 코어 지지층이 그 평택에서 조국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코어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20몇 계통들 퍼센트의 쭉, 사람들. 예. 그러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부터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라. 또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 대표 돼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분간 코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네. 학습 효과가 좋네. 바로. 바로 잘 되잖아요. 그러네요. 박수 나오네요. 네. 아니, 그럼 이제 코어 논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상대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고 다시 연임해서 도전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도 후보로 있는 거고 송영길 의원도 후보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목해봐야 될 것이 결국적으로 지금의 그림은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이 결선 가가지고 김민석에게 몰아준다 이제 이런 그림인데 네. 이제 과연 그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저녁에 만난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잖아요. 네. 두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이제 송영길이 김민석 얹어주는 걸로 합의 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송영길 의원이 네. 김민석 총리한테 얹어준다고요? 결선까지 막 이제 키웠다가 네. 결선 때는 김민석에게 몰아주기 한다. 아. 그런 합의를 보고 온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송영길 네. 이재명 대통령 이 만찬 얘기를 그저께 들었거든요. 그저께 들어가지고 저한테 전해준 사람이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그러면서 어디 가서도 얘기하면 안 된대요. 비밀을 지켜야 된대. 이것이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 어제 나와?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거예요. 아. 참 비밀 지킨 저희들만 바보가 되고. 근데 요 얘기들은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 청와대나 네.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네. 그냥 뭐 전당대회 뭐 정치적 현안 문제를 빼놓고 얘기를 나눴다 그랬는데 그 얘기만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당대회 얘기. 제가 이 뉴스명당에서도 얘기 안 해가지고 우리 PD님이 보고 있어서 네.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다. 거기서 대통령께서 송영길 대표에게 상당히 인간적인 단어로 여러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단어로 부탁을 했다는 게 뭐예요? 형님 이런 거예요. 보자마자 형님 나 좀 도와줘 딱 이랬다고. 그러니까 감동 실화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만날 사람들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 그날 저녁에 송영길을 불렀어. 왜 불렀겠냐고. 전당대회가 걱정이 되니까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방송이 이상해졌어요. 또 우리 방송 가볍게 한다고 또 PD님한테 혼나겠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색하다 이거. 뭐가요? 아니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가 따라 미안하다 거의 그거 이런 느낌이야. 아니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심심해요. 그러니까 한 1, 2분에 한 번씩은 박수라도 치고 뭐 해야 이분들도 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카메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느낀 거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김민석 총리를 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민석 총리가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네. 송영길 대표 쪽으로 좀 밀어줄 생각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울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실한 한 명으로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로 이게 후보가
이게 가면 공격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효과가 엄청 날 거예요. 그렇죠. 네거티브 분산 효과. 네, 공격이 막 집중되면 진짜 자칫 잘못하다 혹시 뭐 이렇게 낙마 이러면 이제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의 후보를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그러니까 1번은 네. 네거티브 분산 효과 분명 있을 것이고 네. 이번에 혈전을 치를 거기 때문에 그 별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송영길 의원의 존재가 정청래 대표의 호남 공략을 봉쇄하는 효과가 꽤 클 겁니다. 또 송영길 대표가 호남에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그 작정하고 독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독대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딱 네네네. 순방 갔다 와서 네. 1대1로 형님까지 했다면 네. 이거는 뭐 요청을 분명히 명시적으로 한 것 같고 또 두 분이서 뭐 단일화를 안 될 것 같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결선 투표제가 있어서 뭐 강제 단일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견인할 됩니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 형님 이 얘기는 저 나중에 혹시 청와대에서 문제 삼지 않으실래나? 괜찮을까요?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취소할게요.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2달 좀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네. 정말 치열한 투쟁이 아마 열린 것 같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보는 것과 송영길 후보를 보는 게 좀 다르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도 그렇고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취재를 우리가 해보면 송영길 의원을 좀 부담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아, 유명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지금 뭐 김민석 후보에게 몰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흥묘백묘죠. 누구든 델로 밀어줘라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랑 근데- 송영길 네. 의원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득표를 했을 때? 컨트롤은 잘 안 네. 되는데 사실 고마운 걸로 따지면 네. 송영길 의원 측이 훨씬 고마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고마운 건 송영길 대표 측 아니 송영길 의원 쪽 아니에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실제 이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학번은 좀 더 미친데 그 파리학번들하고 같이 모임을 해요. 파리학번 그 같이 모임하는 분들도 제가 네.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파리학번 대우고 송영길은 이제 81학번이고 네. 연세대 이제 경영대인가 상경대 이제 그래서 선배가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원래 그렇게 형님 부르는 거가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그럼요. 쉽게 잘 부릅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82학번으로 나이는 같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편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 밑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약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이재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한 분들 있죠. 아, 김민석 그런가요? 총리도 이제 후단협 했다가 야인 생활하다가 온 거고, 예를 들면은 이현주 의원 뭐 이런 분들도 네. 다 이제 보수에서 온 분들. 그래서 이제 컨셉이 명확해요, 사실은. 쟤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배신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주로 너무해. 개파로 모아가지고 진짜요, 실제로 제가 뭐 더 딥하게 말씀하는 거 없는데 이현주 의원 복당할 때도 그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누가 더 가깝고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기는 놈 우리 편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로 공격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아까 후단협 당시 그게 이제 제일 큰 공격 포인트, 과거를 굳이 이제 파묘하자면 그런 걸 것 같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소나무당 시절 그때 이제 약간 삐끗삐끗한 부분들을 믿지 않나.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런 게 공격 포인트 될 것 같고. 뭐 최근 사법 리스크 같은 것도 뭐 사법 리스크. 재탕을 하면 할 수 있는 그 거죠. 민주당에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다 던져. 네,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유시민 작가도 이제 나와서 예전에 노무현을 배신했던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 저는 뭐 평가들이 다양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기준으로 모든 정치 상황을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노무현을 탄핵한 추미애는 탄핵했어요. 새천년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 왜 추미애는 여기서 경수잖아요.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네.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고 그때 후단협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적에서 근데 뭐 김민석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평가도 했거든요. 했다고 해요. 저는 네. 보진 않았는데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 그럼 뭐 그거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볼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이제는 좀 극복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아직도 노무현의 친소 관계와 네. 이런 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 그때 배신을 했네 안 했네를 가지고
이제 이건 너무 후진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걸로 뭐를 판단하기에는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으니까 존중은 하지만은 이제 민주당이 한 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더 좋은 당 대표가 되고 좋은 정치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각자 판단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큰 프레임과 화두는 전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배신하지 마. 우리 코어 지지층 배신하면은 노무현 꼴라. 이런 게 큰 흐름이고 그거는 이제 김어준 씨 정청래가 하는 프레임일 거고 송영길, 김민석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정말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국정 운영 뒷받침을 잘할 것이냐. 이재명 정부 성공을 누가 제일 잘 이끌 것이냐. 그 두 가지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분들이 어떤 것을 좀 선택을 할지 그런 프레임 싸움도 대단히 흥미롭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송영길 뭐 이재명 대통령 저녁 만찬 그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8월 달에 네. 대통령실의 수석 중에 한 분이 그만둘 거예요. 8월 달에 네. 네. 이미 이제 예정돼 있어. 좋아 좋아. 예정돼 있어. 예? 그때 누구 그만두면은 그 뒷얘기를 제가 뉴스 명당에서 얘기 안 하고 장르만 여의도에서 그만둔 8월 달에 다음에? 그만둔 다음에 제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힌트 하겠습니다. 정도도 못 안 돼, 줘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명예가 무슨 달려 얘기가 있습니다. 있죠 지금? 이제 예고. 예고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약간 저 현장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 아니 오빠 아니 진짜 아니에요? 나중 되면 또 역시 장소영님 말이 맞네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삐질라, 그만둔다고 하면 정무수석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어허 예리. 아, 왜 그만둘 그만둬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아니 일단 수석들 좀 갈리기도 했고. 아 그리고 약간 그쵸 그 말이 좀 있긴 있었었어요. 네, 그 아니, 뭐 정무수석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바뀌는데 이렇게 우리 장 소장님이 이렇게 레이더를 세우고. 하지는 않았겠죠. 정무수석이네. 그렇죠. 아 걸려버렸네. 아 8월에 바뀌어요 근데. 잘한다 잘한다. 아 8월에 바뀌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말씀드리도록 그 전당대회 하겠습니다. 전에요? 후? 후에 바뀔 것 같아요. 아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아,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홍익표 네. 정무수석이 8월 전당대회 이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장성철 소장님의 그러니까 이번에 수석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바뀔 거라 생각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그 이유가 뭔지 오. 그 얘기를 아, 제가 나중에 해드린다는 바뀌는 거죠.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 바뀐 이유가 더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거군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 지금 못 바꾸는 이유. 안 바꾼 게 아니라 못 바꾼 거겠죠?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네, 네, 네. 하여튼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보세요. 캐나다에서도 꼭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송영길 의원 이야기까지 좀 가봤고 정청래 이제는 의원이죠. 네. 정청래 의원은 이제 호남에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요? 네, 이제 호남 간 얘기까지 하면 너무 선거운동 되니까 많이 갔고 네. 실제로 어쨌을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만큼 호남에 나의 지지가 두텁다. 이 정도까지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관위 선관위 한번 가봐야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진짜 끝도 없습니다. 네, 그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태의 시발이었잖아요. 네. 요 국회 국정조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국정조사 첫날 증인으로 채택된 각급 선관위원 19명 중에 16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도 국회의원들이 진짜 난리 할 수 있는 뭐 욕은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14명이 오후에 지각 출석을 했습니다. 처음 나왔던 게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 예. 지금은 전직이 됐죠.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그다음 신광호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 이렇게 3명만 나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분들 앞에서 계속해서 왜 안 나오느냐부터 시작해서 문제들을 조목조목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안 나왔대요? 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아주 큰 이유네. 일정이 네, 있어서.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다른 생업들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나가는 일정은 조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오늘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국회를 대하는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네, 생업이 있어서 다른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못 나가게 된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 생업이라고 한 게 방금 서울시 선관위하고 예, 이거 예. 송파구 선관위가 나온 거잖아요. 네.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원장, 판사죠, 판사. 판사, 네. 법원장이 법원장. 네.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동부지법 판사. 수석 부장판사. 네. 그러니까 다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판이 있을 수도 있죠. 재판이 잡혀 있으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네. 또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그냥 판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내가 뭐 이게 이제 겸직이잖아요. 네. 이게 다 모든 지역 선관위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법원장이 다 하고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부장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건데 사실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나는 재판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이제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한테 맡겨져 있는 게 이게 책임과 권한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고 그쵸. 있으니까 네. 내가 나가면 욕만 먹고 나는 솔직히 아는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없는데. 정치인들하고 뭐 내가 얘들하고 좀 얽혀야 돼? 나 싫어 이렇게 했다가 하도 이제 난리가 나니까 이제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9명이 중앙선관위원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제 이제 노태악하고 위철한만 나왔잖아요. 7명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들이 나머지 안 나온 사람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 333이에요.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인데 국회에 2명은 국힘이, 1명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국힘이 임명한 상임위원도 안 나온 거예요. 비상임위원도 그러니까 다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 선관위원장, 지역 선관위원장들은 일은 안 해. 뭐 실무도 몰라. 그냥 밑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 뭐 돈도 좀 받고 수당을 받죠. 수당 받고 약간 뭐 명함에 한 줄 더 팔 수도 있고 뭐 명예로운 일이라고 또 생각하실 테니까.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책임을 위로 미루면 되고 자기들은 그냥 마음 편히 막 놀러 다니고 뭘 해도 뭐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그렇게 아주 이해관계가 둘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 뭐 이런 데도 그냥 안 왔다가 나와서 뭐 제대로 한 얘기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죄송합니다만 노태악 하다 전 갔어요? 위원장은 네. 그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50%만 인쇄하겠다는 거 네. 이거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의록을 보니까 그 50%만 인쇄하는 그 회의를 노태악 전 위원장이 주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 본인이 있었는데 네. 자기는 사실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이제 일이 많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착해. 그럼 넓은 마음.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부인 동반해서 해외 출장을 다녔잖아요. 이거 좋은 웃깁니다. 곳을 많이 갔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이제 설득력 있는 부인을 왜 동반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건 한번 또 들어봐야 들어봐요? 됩니다. 좋은 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증인의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정의 과정에 관해서는 저게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부분은 사실은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제일 세계 최초로 그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유, 그런 말씀하실 거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아,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저도 오늘 네, 창조적이네. 아침에 SBS에서 이제 강찬호 논설위원하고 같이 방송을 했는데 네, 저도 네. 몰랐던 거를 배워가지고 예. 이게 오부 요인이에요 선관위원장이. 어. 그래서 대통령, 네. 국회의장, 예. 이제 뭐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이 5사람은 오부 요인이고 예산 자체가 따로 잡힌대요. 선관위 예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출장 비용이 따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통령도 이를테면은 여사랑 이를테면 같이 순방을 가잖아요. 네. 국회의장도 혼자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고. 네. 근데 아예 이 예산이 다 따로 잡힌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예산이 아니래 이거는 그러니까. 따로 잡힌다는 게 이 오부 요인의 출장비가 따로 별도로 책정이 돼. 선관위야 그 자체 예산하고 상관없이. 선관위 예산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부인하고 가는 게 예전에도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게 이제 노태악 위원장이 갔을 때가 문제는 뭐냐면은 선관위에 이제 채용 비리 막 이런 게 막 있을 때도
눈치 없이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뭐 채용 비리가 있든 말든 나는 매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뉴질랜드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누릴 건 다 누리겠다. 근데 어쨌든 성관이 비용은 아니고 별도로 오부 요인에 대해서는 이게 책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다고 네. 하면 또 높은 분이니까 버스 태워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기관의 오부 요인이니까 같이 매우 이제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고 뭐 이제 갈 때마다 뭐 8천만 원 1억씩 이제 쓰는 건데 이제 부인도 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일이나 잘 했으면은 이 일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이제 이게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외인이 털리면 이렇게 잡내가 따라오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외유성 출장은 좀 전체적으로 네.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이라도. 이게 워낙 그 불신을 너무 강하게 키우고요. 외유성 출장을 그 지방의회나 이런 데도 다 정말 없어요? 많고요. 국회 쪽에도 왜 가야 하나 싶은 것들 되게 많습니다. 많죠. 우리 보좌관 출신들은 많이 압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저희가 가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 국회 그 사무처에 네. 그 외사과 그 분들이 외사. 외사과 분들이 가서 개고생 하십니다. 의원들 네. 한 4-5명 모셔가가지고 네. 왜 하나 싶어요. 실제로 왜 하나 싶고 물론 가시면 보좌진들은 좋아요. 한 일주일간 안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그걸 보낼 때마다 늘 찝찝합니다.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걸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또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게 한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갑시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들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정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이거를 뭐 득점 포인트처럼 우리가 이거 다 없애겠다, 네. 실천하겠다 해서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니까 그거를 써요. 네. 안 쓰면 이제 반납을 하고 불용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네. 이런 외유성 출장 경비들 다 그냥 삭감하고 안 주면 돼요. 외유성 출장이란 거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요? 이게 다 외유성이에요. 그냥. 그냥 가는 건 다 외유성이라고 비교할 보면 필요가 돼요. 상당 부분이. 아 근데 저는 이거는 본질하고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성관이가 일을 잘하면 되는 거고 성관이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조금씩의 예산 낭비도 있고 외유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의회도 가고 시의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갔는데 너무 일은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하는 척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보고서도 쓰지 않고 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어떻게 이거를 다 없앱니까? 저는 그거는 비현실적이다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일이나 잘하면서 해라.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성관이 개혁의 본질에 맞춰야지 이거 뭐 몰디브 가는 거 없애면은 갑자기 성관이가 일을 잘합니까? 갑자기 이거는 좀 본질적이 아니다. 난 그냥 그냥 출장 말고 여행을 그냥 그러니까 그 보내줬으면 얘기요. 좋겠어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냥 괜히 그 사람 간 사람들도 뭐 쓸데없는데 뭐 사진 찍어놓고 이게 몰디브 무슨 투표소네 이런 얘기 안 하게 서로 속이면서 사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그러니까 깃발 꽂아놓은 거. 서로 너무 웃기잖아요. 그냥 아니 차라리 근데 그게 네. 이제 5년 10년 근무하면은 네. 여행을 보내줘야 되는데 네.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보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그냥 해외 출장, 연수 이런 형식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만적이라는 얘기. 계속 그렇게 해요? 포상 여행을 계속 줘라. 그렇게 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예산 그거 다 그냥 깎아버리라고. 그럼 못 가죠.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네. 국무회의에서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채용 비리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묵은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마 출장이 수사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히 위축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 채용 비리 같은 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문제 생긴 지가 사실 꽤 됐잖아요. 꽤 됐죠. 불거진 지도.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누구 불법 채용이 됐으니까 이 사람 뭐 잘라냈다 혹은 뭐 그 불법 채용에 관여한 사람들을 뭐 법적 처벌받았다 이런 뉴스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징계를 내렸고 네. 징계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아마 네. 행정소송인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계도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뭔데 그러니까 뭐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뭐 그게 고깝게 보이겠지만은 네. 그 사람은 내가 한 짓보다 과하게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권한이에요. 그 사람의 권한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한 번은 어쨌든 그 헌재로 가가지고 네. 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이게 위헌이다라는 게 헌재가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직무감찰은 없게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징계 받은 것도 몇 개는 뭐 뒤집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항상 그 후속 뉴스가 물론 이제 뭐 제가 덜 챙겨보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해운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파트 어떻게 됐는지 네. 아직 있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뭐 그때만 뉴스되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그냥 또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건지. 아 이제 조금 화가 좀 났었다. 언론이 좀 추적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좀 소위 승질이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네. 지금 선관위 건이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크게 작동했을 거고 특히 이게 원래 처음에 이 건은 정부 책임으로 크게 인식되지는 않았었어요. 뭐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고 느껴지니까. 네. 근데 이제 여당에서 주로 반응이 별로 안 나왔죠.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도 다른 방송에서 거의 불을 뿜으시던 내 건으로 네. 실제로 지금 당대표 자꾸 이제 정청래 대표를 씹게 되네요. 근데 당대표께서는 보안수사권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네. 1인 1표제 그리고 뭐 이제 딴지 가가지고 뭐 동의하시면 1번 눌러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정부 여당을 보는 대통령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네. 이게 내가 잘못해서 떨어진 지지율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선관위 뉴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선 뉴스 좀 흥미로운 이거 뉴스가 뭐 있던데. 짧게만 갈까요? 예. 그 이제 인요한 선생님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까지 옹호했던 사람이잖아요. 나 윤석열 가슴으로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요한 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지금 선출이 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네. 여기도 조직이 꽤 큰 조직인데. 그렇습니다. 선출된 뒤로 나서는 불법 계엄에 대해서 나는 의원직 사퇴로 내 소신을 실천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됐습니다. 근데 이때 의원직 사퇴할 때도 그냥 나 정말 책임감을 느껴서 사퇴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좀 비겁하게 사퇴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분이 왜 그 당시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왜 사퇴했는지 쭉 적어놨으니까 네. 한번 방청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거 살펴보시면 이분에 대한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도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임명에 아니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지 이 사람들한테 살펴보시고 뭘 살펴봐. 뭐라고 하는 게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내용이 뭐가 있긴 아니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뭐 현명하지 못한 계엄이다라고 했지만 네. 감옥을 왜 가두냐, 국가 유신 도움 안 된다, 막 네. 이런 얘기 옹호하는 얘기도 해줬으니까 그렇죠. 과연 그때 맞냐? 글을 저도 슬쩍 봤는데 네. 그 계엄의 밤에 약간 그 본회의장 안에서 이게 좀 씩씩 웃고 좀 그렇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모습을 봤었다. 네. 클릭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했어. 부적절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들이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뽑아 올리면은 뭐 재가를 해주는 약간 임명은 임명인데 약간 그런 거거든요. 네. 대통령 처음부터 딱 꽂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교감이 없었느냐? 어느 정도 다 교감이 있죠, 그러니까. 있죠. 대통령 임명한 자리니까 대한적십자사.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뉴 이재명 아니면 뭐 이제 보수 확장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부역자로 보고 어디까지를 용서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없느냐. 사실은 인요한 의원은 개요 강성 친윤에 가까웠어요. 다만 그렇게 막 목소리를 세게 처음에 내는 건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이분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국힘 쪽에 전해 듣 보건복지부 장관에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이제 탄핵되는 게 꿈도 희망도 없는 거야. 윤석열이 날아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여기에서 의원직에 미련이 없다라고 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해서 버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또 자리를 주니까 이제 덥석 이제 가고 그런 거죠. 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김어준이 보는 얘기한 그 코어 지지층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지금 끌어들이는구나 이렇게 좀 이제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코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든다. 어려운 문제. 아니 이거는 코어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도 의아한 인사이긴 해요. 그
여기 뭐 인요한 선생님 아니어도 적십자 회장할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이 지금 안 나온 상태긴 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네. 거기에 상임 당연직 의원 8명이 부처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 합시다 그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네. 하여튼 적절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만 생각. 그 고민스럽다라는 반응이 저는 적절하다고 딱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사실 이해운 장관도 계엄 옹호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운동장 넓게 쓰겠다는 취지로 저 이제 지명을 했고 이분도 뭐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 뭐 사회공헌 분야 뭐 이런 적십자 관련된 분야에서는 궤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분 또 일가가 사실 궤적 덩어리입니다. 사실 이분들 보면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내란의 밤에 뭘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냐로 사실 구분하기 시작하면 쓸 사람이 사실 없을 것이고 확장하기 참 어렵을 거예요. 그런 현실적 고려도 저는 뉴 이재명으로서 해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인선을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대통령의 뜻을 한번. 어쨌든 정무적 행위였다. 확장. 알겠습니다. 저분은 대놓고 뉴 네, 이재명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대놓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네. 이번 후에 첫 메시지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오래 입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어디가 그렇게 아프지? 일주일째. 그러니까 퇴원했다는데? 퇴원? 이제 오늘 퇴원을 네, 했대요. 퇴원했다고 아 하던데. 이제 그러면 곧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재판 받으시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거취 논란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얘기만 하고 있고 본인은 미동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성국 씨가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유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당원들과 국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뭐 죽불나게 개입을 할 수 있냐고.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당원과 국민들만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뭐 쥐뿔나게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네. 이런 비판 같은 거니까 국회의원들 조용히 하고 정 거취 묻고 싶으면 전당대회 한번 하든지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퇴원을 해서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거취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또 다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라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의제를 던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점식 그 원내대표도 계속 장동혁 이대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지도부에서 이제 가장 우리 예민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내가 병문안을 갔다.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면 당의 원로들이랑 좀 만나봐라. 지금 리더십이 많이 손상된 상태니까 네. 조언을 구하고 조금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들을 리는 없다. 아니 근데 사실 지방선거 때 그 레이스 때가 더 힘들었어요. 이 장동혁 대표는 그때도 버텼는데 네.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 고성국 박사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서 뭔가 민주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이제 몰아내고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사퇴도 최고위원이 몇 명 사퇴한 이런 경우의 수를 고민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당원들로부터 지지가 줄고 리더십이 손상되면 그냥 사퇴하는 겁니다. 보통 정치적 선택이란 그런 것인데 최근 들어 뭐 이준석 대표 몰아낼 때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몰아냈고 간밤에 대선 주자 또 바꾸려다 실패했죠. 그다음에 공천 때는 그 가처분 맞고 또 대나우시 했습니다. 자꾸 일본말 많이 쓰네요. 다시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어떤 여의도 중심의 정치, 이 지지층 다수가 윤호개인과 부정선거에 매몰돼 있는 그 생태계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계속 공전하는 여의도식 그 정치가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도 지금 막 몇십만 명씩 입당시킬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냥 지금 낚싯대 해놓고 기다릴 때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장동혁 대표랑 정청래 대표랑 약간 유사점이 굉장히 있어요. 장동혁, 정청래. 예, 두 사람이 다 서로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기는 한데 유사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청래, 장동혁 평행 이론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당에서 친장파다 아니면 친청파다 하는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예.
심지어는 최민희 의원도 나 친청 아니야, 나 친명이야 그러잖아요. 친명이고 친문이고 대놓고 막 정청래 지지하는데 네네네. 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미래 권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신기하네. 그거. 예, 장동혁 대표도 당 대표지만은 이 사람이 끝까지 가고 당을 장악해가지고 대선까지 나갈 이런 걸로 보지 않는 거고 그냥 무시를 약간 당하는 거죠.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있으니까 갈등 관계니까 내가 친청이요하기도 어렵지만 실제 친청계 의원이 몇 명 없어요 생각보다. 예, 당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몇몇이 있는 거죠. 네네네. 저기도 뭐 박준태 비서실장이나 몇몇 빼놓고는 없어요. 그게 하나가 공통점이고 또 네. 하나가 당원 얘기를 많이 해요, 둘이 다. 예,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여기도 지금 고성국이 당원만이 지금 흔들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김어준과 고성국이라는 강력한 이제 지지자들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야외에, 장외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도 심지어 비슷하고. 그거를 이제 여기는 연임이 자연스럽게 도전하면서 한번 내가 평가를 받아보겠다라는 거고 장동혁도 사실은 지금 그림은 연임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퇴를 하면은 나는 정치적으로 재기를 할 수가 없으니 지지율이 지금 당이 높고 근데 내가 뭔가 선관위 사태를 해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자 저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렇게 사퇴를 하겠습니다. 물론 최고는 내년 8월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 당내 환경이나. 그러면은 당장이 아니라 그런 출구 전략을 지금 장동혁 당권파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당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적수가 이번 재보궐 통해서 원내로 들어왔다는 것도 약간 좀 흥미로운 공통점이긴 하겠네요. 한동훈 뭐 송영길, 뭐 그런 것도 공통점이네요. 예. 그거 하나 추가해서 다음에 방송하시면 써보세요. 네. 이렇게 하나씩 저희는 드립니다. 네.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 이런 거에다 하나씩 드려. 아니에요. 준다고 해줘. 드립니다. 드려요. 네,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정말. 못 버틸 것 같아요, 장동현 대표.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당대표 취급 안 할 거예요. 정영진 프로가 사회를 보는데 우리 뭐 최 부장님이나 PD 분들이나 이제 우리 출연진들이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엔 계속 앉아 있는데 사회자 무시하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그거 못 참죠.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뭐. 울어버리죠 바로. 울게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그냥 내비두는 병원에 거예요. 입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깽판 놔야지. 깽판 놓더라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경찰 불러서 끌어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본인 못 버텨요. 그런 거 알려주지 마요. 알려주지 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장성철 소장님이 장동혁을 보통 사람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있는 동안 국민의힘이 역대 가장 표곤했어요. 각자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미 투명 인간이 되고 지지율 올라가고. 네, 지지율 올라가지. 그리고 무슨 선관위 토론회 해가지고 막 친윤들하고 막 한동훈하고 막 다 만나고 있지. 알아서 다 정치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전혀 뭐 기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보기에는 생각을 해봐. 막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막 쳐다본다고 막 무시하고. 아니, 지방선거 때 그거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더하지 더 이제 더 심해졌다고 이제. 금강불개가 됐어. 지금 선거를 사실상 이겨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주화 인마에 빠졌어 이미. 길을 다 뺏겨가지고. 사자성어 왜냐면은 영남권의 중진 의원들도 이제 정말 장동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의 마지막 방어막까지 이제 없어졌어. 박준태밖에 없는 거예요. 고성국도 있고. 오늘 김대식 특보단장이 뉴스명당 YTN 뉴스명당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 이상이 장동혁 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려요. 이거는 그냥 완전 히 무너진 거예요 리더십이. 이런 가운데 하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방송 이름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한 2회 정도로 YTN 뉴스명당?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YTN 뉴스명당 뭐 얘기하면 안 돼요? 2번만 하세요. 알았어요. 이제 안 할게요. 아니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한 자리에 모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입원하는 동안 각자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건 의원 개최로 열린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 이제 자당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면 자당의 의원들이 많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엮어서 개최하면 이제 양당에서 대표 주자들이 조금 오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성건 의원 자리에 지금 이제 다채롭게 모였다. 보수 진영에 있는 주자들이.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축사를 보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한동훈 의원은 이래저래 계속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그러니까 장관이나 당대표 하던 시절에 한동훈 의원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사람 잘 안 만나고 친한 사람 없다고 그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막 애써 먼저 가서 엄청 이렇게 스킨십을 좀 늘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10층에 그 네. 의원실 있는 10층에 청소하는 그 미화원 분들이랑도 밥 먹고 사진 올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불쑥불쑥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다른 네. 의원들 방에 불쑥 들어가서 뭐 김준일 의원님 계세요? 막 이렇게 하고 보좌진들하고 악수하고 있으면은 만나고 없으면 다음에 올게요. 안녕. 사진 찍어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약간 성대모사 들어가는 거. 스킨십을 많이 강화하고 있다. 아, 근데 그래요? 달라진 점이 뭐냐면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저 사람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아, 그래요?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한다. 이게 대단히 바뀐 상징적인 거거든요. 싫으면 그냥 뭐야 그냥 알았어 이러는데 먼저 다가가면 악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혹시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배지 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선거를 한번 해봐야 아유 그럼요. 네, 사람이 그렇죠. 굉장히 한번 질적 변화를 한번 겪는 것 근데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한동훈 의원실을 이제 방문을 꽤 한대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건데 낮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남들이 안 볼 때 밤에 왜냐면은 주장야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밤에 한동훈 의원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렇게 일들이 싹 있어요. 이렇게 가는 의원들이 꽤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스킨십이 좋아진다고 정치 세력이 넓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넓어져. 서사와 그러니까 서사와 힘이 있다고 믿어줘야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술을 잘 먹게 됐거나 뭐 사활이가 좋아졌다고 이게 정치 세력이 느는 거는 약간 뭐 삼국지식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한동훈계 의원들을 한동훈 의원이 조금 좀 분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같이 갈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은 같이 지내보고 여러 가지 같이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몇 명은 좀 이제 좀 배제시키기도 하고 코어는 남겨두고 그렇죠. 코어 지층 남겨두고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네. 그 A모 의원이 A 한동훈 코어 핵심층 의원들끼리 모여 있는 카톡 단톡방에서 탈퇴를 했어요. 아. 네, 그럼 다 눈치를 준 거죠. 몇 분 정도 계시죠? 거기 한 17명 정도 야. 이렇게 근데 있는데 현역 의원인데 탈퇴를 했다.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괜히 탈퇴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느낀 거지. 나 여기서 자꾸 배척당하나? 나 별로 안 좋아하나? 그러한 네.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 부장님이 기가 막히게 잘 맞히시는데. 아 이런 누구 거요? 누구 아 지금 친한 게 의원이 그렇게 많았나 지금? 17 17명이나 돼요. 16, 17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부산인가요? 언급을 하지 않아. 부산 맞구만. 아, 장 수장님은 거짓말을 진짜 못하시는. 미래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역구야. 부산이지? 아니. 아니야? 좀 이따 이제 끄고 끝나고. 네. 아, 할 때 이분들께는 제가 살짝 얘기해 공개합니까? 드려갈게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어디 댓글로 써서 쓰셔도 안 돼. 그 지켜지겠어요? 그럼 얘기 안 할래. 뉴스 명당에서 내일 들으세요. 아하이. 자, 그리고 대통령 저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들이 좀 화제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럽 순방 후에 네. 첫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는데요. 이제 뭐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어요. 더 필요한 곳에 돈을 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들이우고 있다. 특히 역대급 성과급이다, 코스피 9천이다 이런 이야기가 청년 세대에게는 완전히 딴 얘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 뭐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가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다. 그러니까 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게 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대통령이 이제 상황을 이게 각종 데이터를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한 거예요. 최근에 한국 예탁결제원에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연령대별로 이 주식 투자액이 어떻게 변해왔나 이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주식 자산이 2021년 말에 170조 원이었는데 2025년 말에 265조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은 내가 자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묻어두고 그냥 물론 단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이 주식의 상승에 온전한 이득을 봤는데 20대 주식 보유액은 2021년에 17조 원에서 2025년 말 작년 말 기준 13조 원 됐습니다. 줄었어요? 더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타하다가 망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지금 20대들. 이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자산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뭐 이제 5월 국가데이터처 5월 통계 그 고용 동향 보면은 청년 고용이 전년 동기 대비 25만 5천 명이 줄었어요.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체감 확장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16.6%예요. 네네. 그럼 6명 중에 1명은 지금 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뽑지를 않아요. 지금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주식 예. 데이터 보면 그러니까 21년하고 25년 비교해 주셨잖아요. 근데 21년에는 그나마 취직했던 20대들이 조금이나마 주식시장에 뭘 넣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30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20대들이 취직을 못하니까 주식시장에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25년 말 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265조 그 60대 이상 그러면 지금 거기는 거의 한 500조 이상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0조 원에서 작년 말에 265조니까 지금 더 띄운 거니까. 한참 더 뛰었죠. 예, 한참. 예, 예. 올해만도 벌써 70-80% 이상 올랐으니까. 이게 이제 양극화 심하고 어쨌든 그래서 뭐 최근에 청년 무슨 뭐죠 그 정치 자금. 저축하는 거 아, 뭐 이것도 네네네. 한돈 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줘라 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의 이런 고민과 뭐 정부가 이제 하는 것들을 또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보안 수사권 폐지도 뭐 언급할 수 있어. 네. 근데 이런 거나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뭐 실업이 어떻네, 고용이 어떻네, 뭐 지금 물가가 어떻네. 지금 전세는 지금 서울 전세는 1년 만에 10.7% 뛰었어요. 지금 네. 죽겠어요. 지금 사람들 지금 월세가 이렇게 뛰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당 대표가 해야 되는데 맨날 당의 중심은 당원이다랑 앵무새 장동혁하고 똑같아. 장동혁은 전면 재선거만 얘기하고 그래서 정청래 맨날 보안 수사권 얘기만 해. 뭐하러 당 대표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당 당 대표는 어쨌든 물론 이제 야당은 조금 더 정치적인 공격을 하더라도 그렇죠. 여당 당 대표는 민생이라든지 하여튼 서민 생활 관련된 이야기들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아, 당연하죠. 그게 너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죠. 지 할 일은 하면서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청년 얘기가 요즘 지방선거 끝나고 많이 나오기도 했고, 네. 근데 저는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 민주당 혹은 여당에서 그 야당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경청 일단 해요. 그 다음에 지원금 금액 늘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해서 청년들의 마음이 별로 돌아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한 것도 같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어차피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고 평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대신에 노력한 만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경기장만 만들어 달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많이 깨졌던 게 지난 몇 년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꼭 네.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 요청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이럴 때마다 돈 늘려요, 그냥. 뭐 월세 지원금 50에서 60으로. 그러면 그 돈에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지지율도 안 올라요. 이를테면 저라면 청년 지지율 대책 제가 만약 청와대에 있다면 네. 스타벅스 건에 대해서 정부 과잉 대응한 거에 대해서 약간 사과하는 성찰하는 메시지 내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이공상에 그 크거든요. 청년층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렇죠. 모양이군요. 어떤 사회문화적 검열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요? 과잉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지 약간 돈 얘기로 자꾸 안 갔으면 좋겠다. 이석현을 청년부 장관으로. 안 합니다. 안 해?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네. 왜 거부해? 청년재단 부이사장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많은 주는 걸로. 오창석 밑으로는 못 가지 이석현이. 가오가 아니, 있지. 어떻게 오창석 밑으로 가? 사이 안 좋지 않아. 친해. 네. 놀면 뭐 하겠어요. 흥묘 백묘지. 흥묘, 저는 항상 뭐 자리 네. 주면 가야 한다 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아마 걱정을 꽤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우리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 불발된 거. 네. 이것도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MSCI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 주느냐 마느냐는 기준 딱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추면 하는 거고 안 맞추면 안 하는 건데 우리의 의지는 굳이 거기 맞추지 않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장단점은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자본이나 투자 자금 같은 게 많이 좀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으나 또 그게 한쪽으로 많이 쏠리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갖고 요건 하여튼 우리가 선택을 아마 안 하는 걸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못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딱딱딱딱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했어요? 안 하면 예를 들면 뭐 환율 시장을 뭐 24시간 역외 시장에서 개방한다든지 등등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거는 뭐 그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뭐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시간 우리 최 부장님의 채투리 뉴스. 네, 장 소장님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아요. 아, 가셔야 돼요? 네, 먼저 일어나시는 게 마음이. 같이 가야 아, 됩니다. 그래서요? 두 분이 같이 다 그럼 방송 시작해요. 아, 그래요? 아, 두 분 다 같이? 네.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방송을 위해서는 장르만 여의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이런 분들이 글쎄요, 제 좌우로 이렇게 뒤에 방송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가시죠. 네, 뭐, 하세요. 뭐. 짜투리 뉴스 하세요.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JTBC 망해가는데 잘 나가는 MBC 뭘 그렇게 그래. 우리가 챙기 MBC 안 가. 뭐를 챙겨 JTBC 안 있을 걸리는데 거예요. 패널 두 분이 안 계시면 아예 시작이 안 되는 방송. 혼자 하겠지 뭐 그냥 뭐. 빨리빨리 하자.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사삭 이렇게 기다려라. 공개 방송이니까 저희 시그니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국내 학부모 대다수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 부장만 하는 뉴스예요, 이거는. 이거 새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이 그 서울, 인천, 경남 소재 초중고 재학생 학부모 5만 2천 명을 설문조사했어요. 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0명짜리로 얼마나 여론조사 얘기합니까? 5만 2천 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98.1% 학부모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모자 폰사라는 다큐가 있어요. 모자 모두가 폰사. 자식의 폰과 싸우고 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네. 이거는 교권보호국 만들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뭐 얼차려주고 미성년자 핸드폰 이거 사용 제한은 하는 게 좋겠다. 무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수 쪽이죠, 우리. 압수 아니 애초에 배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배포하지 말아야 네, 되고. 네, 절대. 있으면 부셔야 되고. 그렇죠. 네. 멀쩡한 기계도. 그럼요. 몰장이에요. 최 부장님 굉장히 저는 강경한 그거에 입장이에요.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절대 하게 안 되시네요. 된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하고 싶죠. 이건 뭐 의미가 학생들한테 스마트폰 팔면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 생각. 진짜요? 우리 있죠, 최 부장님. 저는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네. 멋집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평화로운 온라인 생활계를 짧게만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노숙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안나의 집이 있는데요. 네. 이 안나의 집에서 배식할 때 밥 위에다가 케이크를 얹어 주었대요. 그거는 이제 빵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케이크를 협찬을 한 거예요. 이분들 드리라고. 네. 그래서 식판에 자리가 모자라니까 같이 올려서 그 사진을 고맙다. 이제 이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빵가게에 감사하는 의미로 올렸는데요. 이 신부님이 올린 사진에 누가 케이크를 밥 위에 얹냐는 악플이 엄청나게 달렸다고 합니다. 좀 언제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말도 나중에 밥도 아니고 막 나중에 이런 김치찌개에도 댓글이네요. 케이크 넣어주겠다 이제 이런 아니, 악플들도 있었다고. 근데 하고. 이 사진을 보면은 네. 뭐 이게 연출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배식판이 넘칠 정도로 지금 반찬이 아, 있어서 그리고 놓을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문을 올린 옆에 놓을 수 거잖아요. 그럼 어디 이 케이크가 나왔는데 뭐 국에 빠뜨려줘야 그러니까. 돼, 무게 빠뜨려줘야 돼, 닭도리탕에 빠뜨려줘야 돼. 탄수끼리 잘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나마 프로 불편러를 너무 피곤해지잖아. 이거 근데 논란이 좀 있군요. 아 논란이 아니라 그냥 뭐 네티즌들이 그렇게 했다. 프로 불편러. 짜투리 뉴스. 네, 짜투리니까요. 네. 하나 더 갈까요? 이게 하나만 제일 짧게 웃겼어요. 가겠습니다. 네, 그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둘째를 낳았어요. 네, 첫째와 둘째 사이에 1년 2개월밖에 간격이 없었다.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4개월 만에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출산을 했다. 경사죠. 그렇죠. 인류에 이바지하는 거죠. 경사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또 이 네티즌들이 아니 부인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임신을 또 시켰어? 제정신이야? 라면서 이제 오타니 사람이야 이런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들이 좋대잖아. 왜 남이 난리야. 지들이 좋다는데. 오타니 알아서 연봉이 했겠지. 얼마인데. 네.
그 오타니 같은 사람은 자손을 많이 남겨야 돼요. 네, 그럼요. 우월한 유전자이기 우월한 때문에 유전자 많이 남아야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는 자손을 많이 남겨야 된다. 6탄이, 7탄이, 8탄이 다 나와요. 맞습니다.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2도류가 아니라 3도류였구나. 가슴 속에 사무라이 칼을 들고 살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 두 분 진짜 너무나 네. 예, 감사하고 광고는 안 보고 가신 게 낫겠죠? 네, 네, 네. 예, 빨리 두 분 지금 나가세요. 마음이 초조하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두고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의리 있는 이석현만 놔두고 뒷방송이 없는 광고 하나만 가도록 한가한지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 관리 어떻게 하시죠? 뭐라고요? 아 맞습니다. 콜레스타로 하고 계시는군요. 바로 이 콜레스타 오메가스타 여러분 오메가 관리 어떻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메가스타로 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오메가3는 여러분의 뇌 그리고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서 또 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메가3를 혹시 안 드시고 계시다면 마치 그 아까 밥 위에 케이크 얹어져 있듯이 밥 위에 오메가3를 같이 먹으면 됩니다. 그게 최고죠. 네. 최고죠. 네. 식간에 먹는 게 원래 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특히나 그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냄새 이상한 냄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건 냉장 배송까지 예, 집까지 냉장으로 배송해 드린다고요. 아시겠죠? 드라이 아이스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거랑? 그렇죠. 그렇죠. 드라이 아이스라고 봐야죠. 네. 얼음이랑. 자, 이제 시원하게 배송되는 거. 요거를 순도 80% 이상 그리고 용량이 얼마냐? 1000mg. 네, 요 정도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네이버 후기만 8,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제 제가 여러 먹을 번 게 없어서? 말씀드릴 때마다 네. 정프로 어떻게 저걸 다 외워서 하나 이랬는데 요 앞에 써 있는 걸 보고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이건 틀리면 안 돼서 제가 보고하는 겁니다. 자, 비린내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100% 무료 환불. 네, 무료 환불 해드리고요.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오메가스타의 신선함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알래스카 오메가니까 그죠? 네. 예, 가장 깨끗한 오메가라고 김상덕 보시면 씨가 됩니다. 만든. 네. 오메가 뭐라고요? 아무 말 했습니다. 김상덕. 무한도전에서 무한도전. 알래스카 네, 아무 말 김상덕 씨 해봤습니다. 찾으러 갔던 이야기를. 뭐라도 놀면 뭐합니까? 저 맞습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메가3 요거 이제 원료가 얼마나 좋으냐, 비린내가 나지 않느냐, 또 배송이 어떻게 되느냐, 요건 꼭 세 가지 확인하시고 네.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오메가스타 만나실 수 있고요. 나우케어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 식품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